네, 안녕하세요. 대선개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드디어 대선이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가 약 6개월, 약 반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좀 해야 하나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모습을 세게 드러냅니다. 사실 뭐 스스로 드러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SNS에 올라오면서,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게 되고, 이에 견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안철수나 뭐 다른 그 후보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권 주자들의 센 견제구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더욱이 성동구청장, 정원호의 성동구청장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실 가장 단점이 뭐였냐면 인지도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지도를 상대방들이 살려주는 꼴이 돼버리고 있어요. 뭐 첫 번째 쏘아 올린 공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지만 이로 인해서 점점 위협이 커지니까 오세훈 지금 현 시장도 이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또 안철수 의원도 견제구를 날리면서 정원호 구청장의 이미지가 점점 커지고, 또 이 인지도가 단점이었는데 인지도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좀 볼까요?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하나 봅니다. 저희 성남시청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하면서 이렇게 SNS에 올렸죠.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가 92.9%, 주민신뢰 최고. 이 성동구청장이 사실 지금 뭐 이번에 처음 구청장을 맡은 게 아니에요. 2014년도에 성동구청장을 처음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맡고 있는데, 사실 저번 지선 때 대부분의 한강벨트에 있는 지역구들이 대부분 국민의힘한테 뺏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은 민주당이 잡음으로써 그 지지세나 신뢰도가 정말 높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이번 지방선거는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여야 모두에게 되게 중요성이 크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면 앞으로 선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전략을 잘못 쓰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엄청난 기회를 만든 거죠. 구청장에서 시장이 된다면 이거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성동구청장 정원호가 나온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잠룡의 승천? 아니면 잠들었던 용이 눈을 떴다? 뭐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운 대권 주자의 탄생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구청장과 시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실 뭐 경기도의 시가 아니라 서울시장은 언제나 다음 대권 주자의 하나의 자리매김하는 포인트라고나 할까. 경기도지사와 그 서울시장은 언제나 대권 주자가 거론되는 곳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거쳐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그 서울시장이 누구냐? 바로 오세훈이죠. 오세훈은 지금 대권 잠룡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동구청장이 대권 잠룡을 잡았다, 오세훈을 잡았다, 이러면 그 무게감이 이제는 구청장이 아니라 대권급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흔히 말하는 대권 주자가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오랫동안 그 민주당에선 그냥 뭐 견제구 없는, 그냥 견제구는 있었지 모르지만 그 견제 세력이 없었죠. 그냥 독보적인
계속 탑 티어로서 자리매김을 해 오다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자들이 다 이제 숙청당하고 지금 뭐 사실 숙청이라기보다 엄청난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정청래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뭐 김민석 총리라든지 이제 막 뭐 대권 주자의 반열에 뭐 오를까 말까. 하지만 아직 그 총리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 대표를 한다든지 당을 장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권 주자가 없는데 갑자기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재명이 그 정원호 구청장을 신차한 거는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2024년도에도 자신의 동영상,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통해서 정원호 구청장이 일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정원호 정 구청장이 과연 세력이 있느냐 아니면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서울시장 가상 대결을 했는데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는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박주민, 서영교, 김병기 다 오세훈을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호만이 오세훈을 오차범위 밖에서 이겼다. 사실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죠. 하지만 약간 서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서울시장은 그런 이미지로는 탈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하고 발전시켜주고 꿈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행정력과 그런 것들을 정원호 구청장은 인정을 받았어요. 11년간 성동구청장을 해오면서 성동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집값이나 여러가지 이런 이미지, 성수에 대한 이 핫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고, 그게 뭐 본인이 다 이룩한 것이지 거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 공은 정원호 구청장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또 지역구, 서울의 한 구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만족도가 92%, 신뢰도가 92%가 넘어갔기 때문에 한 구에 대한 표는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현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뭐 한강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고, 지금 그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이슈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똥볼을 많이 찼어요. 한마디로 똥볼 많이 찼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지금 지방선거를 넘어서 하나의 잠룡의 탄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테마주를 예림당을 픽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예림당이 성동구에, 성수 쪽에 그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본사가. 근데 정원호가 늘 말했던 게 제2의 강남을 성동구에 만들겠다. 성동구를 제2의 강남구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거든요. 늘 주장해 왔고. 즉, 여기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예림당이 가지고 있는 성동구 쪽에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땅의 개발 호재가 사실 어마무시하거든요. 최근에 천일고속이라고 하는 그 주가 보셨나요? 천일고속 볼게요. 이 개발 호재 때문에 지금 거의 10배 이상 올랐어요. 8번 연속 상한가를 치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개발 호재 때문인데요. 그게 예림당에도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성동구청장이 성동구에 있어서 성동구에 있는 그 테마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예린당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이 정치 테마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엮여 있는데도 중요하고, 또 이게 뭐 테마주로서의 어떤 뭐 그 인물주냐 아니면 뭐 정책주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만큼 올라가느냐는 사실 시총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늘 할 때 500억에서 1000억 사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배를 가려면 뭐 3000억 4000억 이렇게 하면 10배 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예림당은 가능하다. 약 700억 800억 미만의 지금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천일고속도 600억에서 시작했어요. 600억 시작했는데 지금 10배 갔죠. 10배 갔죠. 볼까요? 천일고속 6천억이죠. 600억에서 6천억 갔단 말입니다. 예린당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막 대권 주자로 오르면, 사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은 상장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그냥 비상장 주식이에요. 근데 대권 주자가 된다는 건 상장 주식이 된다는 거예요. IPO를 한다는 거지. 지금 그것에 임박해 있다. 과연 정원호가 그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느냐, 이번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어떠한 승부수를 띄우느냐, 어떠한 결과를 얻느냐가, 이거 서울을 점유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파워급력 있는 대권 주자로서의 탄생이 바로 보이는 의미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제가 사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인물은 안 한다는 게 제 원칙이 있지만, 예외 규정으로서 지금 대권이 굉장히 멀리 있고 대권을 포기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자의 탄생을 굉장히 열렬히 손들어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대권 주자의 탄생, 과연 탄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세훈이라는 보수의 대권 주자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바입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동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그 행보에 관련해서, 또 주식에 관련해서 또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